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을 추진합니다. 판결문에는 분명히 50억 무리다. 요거 통상적이지 않다,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무죄. 좀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인터넷상에는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어요. 김선희 소장님 뭐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서 이제 50억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나도 아버지가 곽상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패러디들이 넘치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아빠의 힘 이렇게 고쳐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고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이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저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다 유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대법원 확정까지 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친하니까 경제 공동체로 묶였는데 아니 이거는 부자간인데 예. 저는 이거 납득하기 어려워요. 김용남 의원,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도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과연 그 상급심에 올라갔을 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이제 번복될 가능성이 꽤 있어 이건 보여요. 1심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을 하자면 수사 미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인 곽상도 전 의원만 전적으로 보고 준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관여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대장동에서 조성된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는 업무에도 관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분양 결과를 보면 납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부지는요. 입찰이 아닙니다.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추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벌떼 입찰도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대장동의 아파트 부지는요. 한 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이건 확률상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정한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적어도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입막음용의 목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났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민심이 들끓었던 이유는 녹취록의 음성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그 사람은 그분으로 아니지. 곽상도 그거는 여기저기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들한테 대상을 준다고 하고 실제로 돈이 오갔고 그런데 김만배 씨는 법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나 이거 허세했던 거다. 그러니까 공통 이익금 나누는 거 좀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다. 근데 이 김만배 씨의 주장을 깨려면 검찰이 증거를 잘 수집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들이밀었어야 되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 내린 거 보면 결국 그 증거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김성애 소장님?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니라 눈을 감은 거죠. 그 눈을 왜 감았냐? 이것이 바로 김만배의 50억 클럽의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대법관, 중수부장도 있고 뭐 검찰총장 온갖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언론사의 대표까지.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돈이 전달이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홍모 회장 같은 경우는 아들을 통해서 49억이 전달됐는데
화천대유에서 돈을 꺼냈는데 자기가 보증을 쓴다며 김만배 씨 본인이 보증을 쓴다며 돈이 들어가요. 수사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아이고 하고 이걸 외면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박영수 특검의 또 이종 사촌인 이모 씨 같은 경우는 분양 대행사를 맡아서 이 분양 전체를 휘두릅니다. 김만배 씨가 그 과정에서 뜬모를 돈 140억을 전달을 한 사실도 있었죠. 뭐 이렇듯 지금 제가 잠깐만 나열해도 이런저런 50억 클럽과 관련된 돈들이 막 있는데 이 사건에서 뭐만 수사를 했죠? 검찰이 기소의 범위를 싹 좁혀서요. 하나은행 콘소시엄 구성에서 곽상도 의원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로 놓고 그것만 뒤져봅니다. 뒤져보고는 뭐 그럭저럭 증거를 만들어서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니까 이걸 부족한데? 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근데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워낙 검찰의 높은 인사들,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신성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진짜로 검사들이 검사는 벌하지 안 난다는 자기들끼리 원칙이 있다는 말을 제가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힘을 보여주는 거죠. 아예 눈을 감아버린 것 같다라는 그 정도 생각이 지금 드셨다는 말씀. 아니 안 그렇고서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옵니까? 저도 이제 이 곽상도 의원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화를 내듯이 일단 법원의 좀 법리적 판단이 국민의 법상식과는 좀 어긋나 있다. 이 말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기소를 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의 저는 무능이라고 봅니다. 무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무죄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검찰 인력을 보강해라. 이제 와서요? 다시 수사해라. 왜냐하면 그게 차이가 딱 하나예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공소 유지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9월경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서둘러서 대장동 일단 기소하고 그다음에 50억 클럽의 곽상도만 구속을 했다가 또 구속영장도 처음에는 기각돼요. 기각도 뇌물로 했다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꾸역꾸역 맞춘 게 5천만 원 정치자금 위반으로 구속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검찰이 성의 있게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용만 낸 흔적이 많아요. 저는 대장동 일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대장동 일당 뒤져보니까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과 정진상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참에 곽상도 의원의 무죄라고 하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지만 제일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2021년 당시에 문재인 여권의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50억 클립이든 아니면 유동규, 뭐 나무, 김만배 등 이들에 대해서 그냥 짜맞추기식 형식적 수사를 했던 것이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항상 검찰이 그 정권을 향해서 칼질을 하려고 그러냐. 노무현 대통령도 되자마자 최도술 구속, 안희정 구속, 그리고 끝날 때까지 노무현 정부 검찰에서 흔들었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장동 수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시작된 거는 맞는데 검찰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걸 잘해라 말해라 뭐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말 듣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소위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얼마나 혹독하게 수사했는지 아시면 그 말씀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항상 검사를 봐준다, 전직 검사를 봐준다, 그건 맞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뭐 처음으로 조금 우리 김영남 의원님하고 조금 논쟁적으로 그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검사는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과거에도요 비리로 구속된 검사들 있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거예요. 룸사롱 가가지고 그 옵티머스인가 뭔가 뭐 하여튼 뭐 그 접대 받아가지고 한 사람 99만 원에 맞춰가지고 기소하는 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곽상도 50억 무죄에 검찰 수사 미진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럼 미진하게 했을까?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다 검찰 관련된 사람이고 특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또 거의 이제 멘토였잖아요. 끌어준 사람이고 계속 관계가 있고 또 이 사건 초기부터 하여튼 부산저축은행부터 하여튼 검찰의 냄새들이 그냥 쭉 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도 검찰이고. 근데 그냥 검사도 아니고 고위직이고 핵심적인 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일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미진하게 했냐? 저는 그래서 그 송경호 지검장이 잘한 것처럼 그게 문재인 정권 검찰 탓이든 검찰 조직 이기주 탓이든 간에 이번 기회로 해서 그 50억 클럽 재수사 확실하게 하고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도 김용 정진상 추가 구속했듯이 더 검찰이 자기 능력 저는 발휘해서 못할 거라고 파헤쳐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안 할 거예요. 그거 보세요. 아니, 파헤쳐서 여기 진실이 핵심은 뭔지 확실히 보여서 전관 예우가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든 누구든 등장하는 사람 있으면 모두 다 그렇지 잡아서 않습니다. 제대로 법대로 좀 지금 이 세웠으면 사건의 좋겠어요. 핵심은 김만배라는 사람을 다칠 수 없는 검찰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김성애 소장도 지금 스물스물 이재명한테 지금 그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요. 정영학 녹취록 속의 음성들로 많은 유죄 입증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이 수사들도 상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어떤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도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정말 증거예요. 고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이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호들 가능성이 높죠. 법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정영학 녹취록은 증거로서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법률적으로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증명력이 대단히 높은 증거냐? 1심 법원은 그렇게 안 본 거죠. 물론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명의 계좌에 50억이 들어갔고 이런저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력 자체는 녹취록에 대해서 많이 부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조금 달리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 시점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갖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검사들이 웃기죠. 돈이 들어갔고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곽상도 건 하나도 유죄를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녹취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재명 건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의 법치주의에서 제외는 왜 검사는 제외되는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그 뭐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대한 양의 녹취록이 다 그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저 일반화시킬 필요 없다고 봐요. 어허. 그냥 단순히 곽상도 의원 사건에서 김만배가 했던 말이 전문 증거기 때문에 야 만배 그 곽상도가 아들 통해 달라고 한단다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직접적인 증거 진술을 받아야 되고 아, 거기에 곽상도 의원 목소리가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죠. 전원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의 또 증거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들도 부인하고 곽상도도 부인하고 심지어 김만배도 나중에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냥 돈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공공 그 비용을 내가 뻥튀기 하려고 한 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거기서 더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김용과 저 정진상이 구속됐을 때 이재명과 상관없다고 계속 방언을 내쳤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정영학 녹취록이었어요.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가 다 혼자 먹었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여기서 탄핵당했다고 민주당이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탄핵당했다고 누가 좋아하나요? 아니 민주당 측에서 지지하는 분들 아니, 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영학 녹취록 자체가 100%의 유일무이한 어떤 이 증거로서의 어떤 그 효력이 있는 그런 거라면은 그거 자체로 다퉈야 되지만 사실은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수사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안 하거나 소홀히 하고 소위 말해서 증거 입증이나 이런 과정들을 결격 내지는 소홀히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여기서 사실상 이 증거로서 배척을 받았다고 똑같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그런다. 그럴 법이 아니죠.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네요.